안녕하세요. 범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연인 사이에도 물리적인 폭행이 오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이나 상대에 대한 소유욕 등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사건의 특징은 피해를 당한 쪽에서 적극적인 고소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계속 폭행이 반복되고 수위가 점점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고소를 할 것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이고 오랜 시간 고민한 다음 내린 결정일 것이므로 보통의 형사사건에 비해서는 합의 등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 데이트 폭행 사건에 휘말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교제를 하는 특수한 관계에서는 1회의 폭행만으로 바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여러 번 폭행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요. 그래서 고소장에 적시된 폭행 행위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 아주 예전의 사건들까지 기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이 있었던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횟수 전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역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까지 사건에 더해져서 상대방이 다소 상황을 과장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데이트 폭행 사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본인의 과거 행동들이 단순히 줄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특수폭행, 강간, 주거침입 등의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건데요. 지금부터는 정말 형사처벌을 받는 죄명이 성립할 것인지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연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도 굉장히 많은데요. 따라서 사과는 사과대로 하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최근 언론에 여러 번 데이트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 보도되면서 데이트 폭행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무척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데이트 폭행에 대해 경미하게 바라보지 않고 점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깊은 인간관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차라리 대응이 신속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혼자서 상황을 판단하고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데이트 폭행의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 기타 등등의 사유로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직접 저희 로펌에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